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단순 주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정부 차원의 압력을 가해 출판사들의 교재들을 전부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이 지금 현대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독도에 관련된 일본의 만행을 나열하자면 그야말로 끝도 없는 수준인데요. 2008년에는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뒤통수를 쳤고, 같은 해에 일본 자위대의 다카이 마스오는 독도 침공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일본 극우 단체들이 모여 주일 한국 대사관에 침입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높이 90cm의 쇠말뚝을 받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겠다며 교과서 지침으로 명시하기까지 했고, 얼마 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에도 일본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여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역대급 대응이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사례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4월 일본 측에서 과학적 탐사를 위하여 독도 주변 바다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오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 지시가 정말로 역대급 통쾌함을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공격하여 해로 충돌시켜 단파시키라라고 해경의 비밀 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군과 국도 관리를 지휘하는 통수권자인 만큼 대통령이 이러한 비밀 지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해경도 비밀리에 이를 대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와 각종 정부부처는 전쟁을 대비하는 등 초긴장 사태에 돌입했고, 실제로 일본 배를 침몰시킬 계획을 완료하고 일본 선원들 구조를 위해 해양 경비정을 보낸 사실도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단호하고도 공격적인 한국의 입장에 일본 탐사선은 결국 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법으로 해결을 보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한국 땅이 당연하니까 그냥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해버리면 논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일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 독도가 분쟁 지역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일본이 갑자기 서울을 보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냥 무시하는 것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것 중 무엇이 현명한 대처일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또한 일본은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고래잡이 금지 판결과 명령을 무시한 전력이 있으므로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고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깨끗하게 포기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고래잡이에 대하여 금지하는 판결과 명령에 일본은 국제기구인 아이크를 탈퇴해버리며 대놓고 고래를 잡겠다 세계에 선포하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일본은 최근에도 계속하여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 정치권의 압력으로 일본의 한 입시학원 교재가 강제로 수정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 중군 위안부의 내용이 실리게 된 계기는 1993년 8월 4일 고노 다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다마는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정부는 중군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라며 과거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당시 일본은 사실대로 역사 교육을 진행하는 듯 했으나 역시 일본은 일본인가 봅니다. 얼마 가지도 않아서 4년 뒤인 1997년 우익의 역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일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역사관을 부정하며 일본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역시나 일본인들은 일본인들입니다. 이런 극우 세력의 목소리에 동조하기 시작한 건데요. 시간이 지난 2001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006년도에는 모든 교과서 중 위안부에 관련된 내용은 단 2종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심지어 약과입니다. 2012년도엔 결국 일본의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를 기점으로 다시 위안부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모든 배상과 합의를 자행했지만 대한민국은 국제적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과거의 일에 붙잡혀 아직도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 이게 끝이면 일본이 아니죠. 2021년에 만들어진 일본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0일 검정조사심의회를 개최하여 고교 1학년이 배우는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승인된 30종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예외 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망언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한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라며 크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또 기막힌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하여금 정부 차원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약 20개의 출판사의 편집 담당 임원들을 끌어들여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기술 정정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현지 뉴스 NHK는 교과서의 개별적인 문구에 관하여 정부가 개입하며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게 된 출판사 임원들은 당시 개최된 설명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정정 신청에 대한 설명화는 처음 듣습니다. 저희는 교과서를 정정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설명회를 개최한 일본 정부는 출판사가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권고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압력을 주었다는 게 당시 상황입니다. 상황을 폭로한 익명의 관계자는 권고가 내려지게 되면 일단 낙인이 찍어버려 교과서 채택에 큰 불이익이 있다라며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욱 악화됨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